안녕하세요. 닥터 훈입니다. 자코입니다. 네, 오늘 자쿠님 모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 ETF, 일명 쏙3라고도 하거든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일찍 사서 네. 요즘 날씨처럼 춥습니다. 좀 어떤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쏙슬, 일명 쏙슬이라고 많이 하죠. 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쏙슬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ETF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이 ETF 이름만 알지 운영하는 회사를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운영하는 회사도 좀 조사해봤습니다. 네. 운영사가 디렉시온이라는 회사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언제부터 운영했냐? 외환위기 1998년 이전 딱 1년 전인 1997년에 생성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을 주로 운영하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쏙슬이 디렉시온이 운영하는 ETF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하는데도 그만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울장과 베어장 둘 다의 경우가 다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2배의 레버리지도 있고 3배의 레버리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제피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운영 수수료가 0.35%였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더 비쌉니다. 0.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 자산 규모도 한 1억 8,200만 불 정도. 그래도 뭐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괜찮은 자산 규모의 ETF라고 보시면 되고 발행 주식 수는 약 9,900만 주입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연동하는 ETF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램리서치 같은 굉장히 큰 기업들이 가장 상위에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이 보유 자산을 보시면 거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분야의 회사들이 약 80% 정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들로 한 20%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저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랄까 우리 서학개미라고 그러죠.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매하는 ETF지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 쏙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요때쯤 되면 굉장히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이 증시가 보면 1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가자 외칠 때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 2020년 3월부터 폭락이 시작되고 나서 한 2달 뒤부터 이제 이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작년 말까지 딱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락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자 외친 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물려 있는 상태고 한 2년 정도. 그리고 딱 1년 전 올해 초부터 투자했던 분들은 플러스를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나 여기서 본전만 찾으면 절대로 주식은 쳐다도 안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 ETF를 쓰시게 되면 지수가 만약에 1% 오르면 3% 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나스닥은 2020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쭉 상승했던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제 고객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자 외쳤던 2020년 3월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남들이 다 투자하고 나서 가자 한 10번 외치고 나서 한 중순부터 한 2021년 초부터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투자한 사람은 지금 다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본전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간 투자 오래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본전을 차리고 싶은 겁니다. 정확합니다. 네. 요즘 유튜브나 뉴스, 신문기사,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것에서
계속 소개를 해주는 거죠. 네네. 아, 이걸 이제 사야 됩니다. 이걸 이제 사야 됩니다. 특히나 또 개미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사야 된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습니다. 물타기 해야 된다. 물타기 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 속슬은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아, 가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지금 딱 1년 대비 마이너스 83.44%입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네요,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뉴스 관련된 신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는 무기다. 네. 무기고 앞으로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는 쏙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속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3%다. 이제는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들어갔을 경우에 빨리 회복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높지 않을까. 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 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 뭐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 자산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는 말이죠. 네. 많이 하락을 했고, 한국 sa람들은 특히나 성격은 급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뭐 쌀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고, 네. 결국 가능성은 있을 건데, 이걸 3배로 올라가면 많이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라고 볼 수 그렇죠. 있네요. 1년 걸릴 걸 3개월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빨리. 네. 네, 뭐 미래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3배 레버리지라는 ETF의 특징상 또 유의해야 될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디렉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자와 거래는 약간 좀 다른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지수를 잘 읽을 수 있거나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좋다. 그리고 이 미래의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미래 예측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만 올라도 3%가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텀으로 먹고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측을 하기에는 뭐 미국 지수든 우리나라 지수든 모든 지수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기다.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고수익률보다 조금 전에서 좀 수익을 보고 수익을 실현하고 나와라. 그게 이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추정 지수들이 지금 이번에 같은 급락하는 장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코로나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과거 여러 위기 때들처럼. 근데 그때 마이너스 34%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게 상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3배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되고, 투자할 때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전 욕심에 몰빵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시고 자산 배분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은 자쿠님 모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속슬이라는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운용사인 디렉션 홈페이지에서조차 투자와 거래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라고 얘기했을 만큼 이점을 잘 아시고 나서, 또 반면 반도체는 미래 첨단 산업의 뭐 비타민이다, 쌀이다, 필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만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양쪽의 다의 가능성과 유의점을 보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